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와이 대저택님의 더 마인드를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제 생각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마인드라는 책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을 무의식에 각인시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내 안에 각인을 시키는 이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의 무의식이 자동으로 우리를 그 성공으로, 우리가 목표한 그 목표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갈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목표로 원하는 그것을 명확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소리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마음을 먹어요. 뭐 이까 이거, 근데 막 손을 치고 한번 해볼까? 이상하게 마음먹은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잠들기 전에 하고 자야지 하고 그날 계획을 세웠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술 회식이 생겨. 또는 어디 저 멀리 놀러 가기로 했어, 몇 박 며칠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핑계가 돼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도 해봤거든요. 3개의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그때 저는 100번 쓰는 게 아니었고 3가지의 목표를 3번씩 쓰는 거였어요. 그렇게 100일 동안 쓰면 이뤄준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갖고 정말 그런가, 제 구독자분께서 정말 그런가 실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셔갖고 커뮤니티에 매일매일 인증을 했죠. 어떤 분은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자꾸 자기 피드에 뜬다고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100일 동안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튜브 1억 뷰 달성, 이거였고, 두 번째가 건강한 몸 70kg대, 그거 관련된 거였고, 세 번째가 책을 쓰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일단 책 쓰는 거는 이루어졌습니다. 100일 동안 쓰는 게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책 출간이라는 그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몸무게 이거는 그 당시에 90kg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84kg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것 같고, 첫 번째 1억 뷰, 이 부분도 뭐 조금씩 있지만 또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일 말하고 매일 쓰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유혹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간의 책임감 같은 게 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보여주고 자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저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앞에서 이끌고 있었고, 여기에서 오는 약간의 책임감, 이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약간 무언의 책임감, 이것이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그것을 달성하고 싶은가,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간절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이뤄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어떤 작용을 가지고 오냐면, 하루에 한 번은 꼭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을 계속 내 안에 품고 있게 돼요.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보이게 되고, 그와 관련된 행동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이제 소개해 주기로는 매일 소리내어서 말을 할 때 자기가 정한 문장이 있잖아요. 나는 언제까지 얼마를 뭘 통해서 벌 거야 라고 만약에 적었는데, 이 문장에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창에 기린 말고 다른 동물이라고 치면 뭐가 나와요? 기린이 나옵니다. 기린 말고 다른 거라고 해도 구글에서는 기린이 검색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이것을 긍정으로 생각하든 부정으로 생각하든 그런 것들을 안 따진답니다. 안 따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넣으면 그것을 출력을 한대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목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문장으로 만들 때에는 부정적인 단어는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손으로 글을 쓰는 것. 그냥 타이핑으로 하기도 하죠. 그리고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무의식에 각인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요새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베이스 기타를 치거든요. 매주 목요일 날마다 밴드를 가요. 초보라서 매번 악보를 보고 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곡을 10번 치면 10번 다 이 악보를 보면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책장 넘겨야 하고 뭐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한 곡 자체를 그냥 한번 외워봤어요. 외우려면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곡을 외워서 쳤는데 이제 악보도 넘기지 않아도 되고 외워져 있는 상태니까 치기도 훨씬 쉬워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유가 조금 더 생기고 빨리 악보 넘겨야 되고 막 이런 조급함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베이스 치는 것 자체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음과 음 사이에 그러한 어떤 여유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우고 주입식 교육이었다라고 한 어떤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주입식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외우는 거다라고 한 어떠한 피해의식 같은 게 살짝 있었나 봐요. 제 안에. 그래서 외우는 거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줘야지 그걸 이렇게 앉아갖고 막 외우고 이거 너무 고통스럽잖아 막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외워서 한번 해보니까 그 외운 곡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외운 곡을 연주할 때에는 조급하지 않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외우는 것에 대한 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목소리로 계속 말하고 손으로 글을 쓰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외우는 과정이잖아요. 내 안에 뭔가 주입시켜서 그렇게 이제 믿게 만들고 그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도 내일 가면 까먹고 그냥 평상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어디서 영상으로 좋은 걸 봐도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했어도 다음날이면 또 까먹고 그것을 완전하게 외우고 매일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중요한 부분들도 있구나. 왜냐면 자연스럽고 자동화가 되니까. 근데 이제 자동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 내 안에 각인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매번 새롭게 다시 공부해야 되고 매번 새롭게 다시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죠. 그런 생각들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이것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그렇게 심상화를 매일매일 하느냐? 저는 아니요. 매일매일 안 해요. 근데 뭔가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심상화 좋은 것 같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이면 또 까먹어서 또 안 한 적도 많이 있고요. 이 소설의 처음과 끝을 제대로 심상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만 상상을 하잖아요. 나는 뭐 어떤 상황일 거다. 나는 이런 모습일 거다. 미래의 어떠한 한 지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미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전 과정을 한번 신상화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결과까지 가는 심상화를 하는 부분 조금 더 구체적인 심상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조 디스펜자도 망가지고 부서진 그 허리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상태에서부터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심상화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냥 단순히 저 미래에 나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그 모습만 상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내 상황은 이렇고 여기에서 그 다음은 어떤 모습, 그 다음 어떤 모습, 그 다음 어떤 모습, 그 다음 어떤 모습, 결국에는 이 모습, 이렇게 심상화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상상하는 것 자체가 한번 해보시면 처음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당히 집중력이 또 요하더라고요. 마치 명상할 때 딴 생각 들어오는 것 같이 하나의 생각, 그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행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 한 가지에 몰입하는 어떤 그 과정이 하나의 수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목표로 정한 그 결과까지를 한번 상상을 쭉 하는 과정에 중간에 생각이 혹 들어와서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 심상화가 제대로 안 진행된 거죠.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조 디스펜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여기서부터 심상화를 해서 저기 내가 목표하는 그 지점까지 어떤 변화 과정들,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그것을 심상화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감사하기입니다. 사실 감사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 실제로 감사,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를 해보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느낌들이 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가 뭘까? 감사가 뭘까요? 고마움이 뭘까요? 우리가 감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감사라는 건 뭘까? 어떤 감정일까요?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을 한 대상과 감사를 받은 대상. 보통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는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거나 어떠한 물건을 받거나 어떤 마음을 받거나 그렇게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합니다. 배고플 때 빵을 받았을 때는 그 마음에 감사를 표하고,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올 때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를 받았을 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표현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표출하는 거고, 그것은 말로 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함을 느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에너지들을 뿜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떠한 긍정적인 느낌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이것도 감사고, 지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이렇게 눈으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전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감사함을 전 느낄 수가 있고, 그 느낌을 감사함으로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감사함을 말로써 또 표현함으로 해서 더 멀리 에너지가 또 퍼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어쩌면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 옷도 지금 이미 받고 있죠. 소리도 들릴 수 있고 이것도 받는 거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받는 그리고 닿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미래 시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뭐 과일 농사를 졌는데 포도를 좀 땄대.
그래서 내일 갖다 줄게 라고 했어요. 난 아직 포도 안 받았어. 그런데 이미 마음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죠. 이것은 이미 이 친구가 줄게 라고 말로써, 마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던져줬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닫고 그것이 내 안에서 감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하지만 포도는 오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그 감사라는 그 느낌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 과거의 일도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도 전부 다 지금 이 순간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금 이 순간에 또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그 받은 것을 반대로 나의 그 감사한 에너지를 뿜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진 않을까. 라는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줬어요, 책에서. 이 외에도 또 세부적으로 6가지의 또 방법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기억에 또 남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하이파이브를 언제 하냐? 뭔가 응원할 때, 또 뭔가 잘 됐을 때, 뭔가 힘을 서로에게 이렇게 줄 때, 그럴 때 막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과도 하이파이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와이 데저텍 하덴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와이 데저텍님은 그 거울을 보면서 직접 그 거울에서 눈을 마주치고, 나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 거울과 하이파이브를 했대요. 처음에는 미쳤나? 너무 막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첫 하이파이브 때 엄청난 막 전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응원하는 이러한 하이파이브. 거울 앞에서 잠시 씻거나 양치하거나 그랬을 때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나 자신과 하이파이브, 응원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했어.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막 몇백일 동안 막 했는데 심사화도 하고 글로도 쓰고 말로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됐어. 너무 답답해.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가장 깊숙이 있는 최고의 목표는 이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기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이 다 막 파이어족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해서 일 같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파이어족을 하도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파이어족 좋네, 나도 그걸 원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목표로 정하고 그렇게 무의식에 자꾸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을 말로 할 때나 심상을 할 때 안 즐거워. 이게 설레지가 않아. 그런 경우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것을 볼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파이어족이 되는 게 사실은 정말 원했던 게 아니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어떤 성취감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더 큰 즐거움, 그런 일들을 할 때 더 두근거림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또 나와요. 이번에 그 하와이 데저텍님의 더 마인드를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현실에서 좀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좋고 싫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나?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이 되기 싫은지를 알고서 좋고 싫음이 없다 이런 것들에 계속 맞다고 주입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좋고 싫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나빠 라고 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부분에서 한번 좀 돌아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난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건 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해내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결과, 내가 원하는 그 결과까지 한번 신상화를 구체적으로 해보는 그런 과정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마음 되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